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코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과 관련된 사례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 1월 6일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주택은 근린주택으로 상가와 주택을 같이 혼용하는 것이죠. 2020년 8월 20일 1차 기일이 있었고 감정금액 그대로 최저 매각가격이 지정되었습니다. 유찰이 있었고 길이 변경되었고 한 차례 더 변경되었습니다. 진행된 결과 또다시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길 변경이 있었고 이렇게 새로운 길이 잡혔는데 그 금액은 1회차 금액과 똑같은 금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다시 유찰이 있어서 그 길이 또 변경되었고 2020년 10월 27일 매각으로 종결될 뻔했으나 그 대금 미납으로 인해서 경매 절차는 또다시 재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급기야 취하를 하고 경매 절차가 종결된 사건입니다. 현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지만 이 사건 내역으로 우리는 앞서 학습한 전 소유자의 임차권이 언제 대항력을 발생하는지 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가 두 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나, 두 사람의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택의 전입은 2014년 3월 27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자의 대항력은 2014년 3월 28일 날 0시에 취득을 한 것이고 우선 변제권의 그 시기를 보니까 확정일자를 2019년 3월 11일 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선 변제권은 2019년 3월 31일 그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고 배당료 신청을 했습니다. 그 보증금은 2억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매정보지에서는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죠. 예상 배당 금액을 보니 배당순이 있고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바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전에 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포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2018년 1월 12일. 그렇다면 이자의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죠. 1월 13일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배당 순위는 없는 것이죠. 배당 요구도 없습니다. 당연 배당받지 못하는 지에 있는 것이죠. 임차인 한 명 더 있습니다. 2019년 5월 31일. 그렇다면 이자의 대항력은 2019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죠. 보증금 500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으로 이자는 제대로 배당 요금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법도 했는데 왠지 모르게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 없는 것으로 보이죠. 배당금 또한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임차인이라면 그 스스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임차인 분석의 내용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고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겠죠. 그리고 제시의 건물 2층에는 2019년 10월경 이사 나가고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탐문 조사된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그 전입 또는 사업자 등록의 유지와 더해서 점유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 기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반드시 해야 그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둘 중 하나가 없다면 대항력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은 제시의 건물 가나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가에 대해서는 이미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임차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현황 조사할 당시에 만나지 못해서 세무서에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열람에 의해서 임대차 관계 조사서를 작성했답니다. 집행관은 현황 조사를 위해서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자들이 있다면 만나서 자기들이 구술한 내용 그대로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주거용 건물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 상업용 건물이라면 세무서를 방문해서 각 전입세대 열람, 그리고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도 이렇게 전입 또는 사별 등록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임차인으로 등록해버립니다. 그리고 김모 씨를 만나서 확인해 보니 주택 점유기간, 그 주택 인도일은 2014년 3월 27일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상 인도일은 2019년 3월 1일이라고 하네요. 이자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점포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조사된 내용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 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네요.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멸 기준 권리를 확인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내용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임차인은 건물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멸 기준 권리 중 건물에 관한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소멸 기준 권리는 가장 빠른 동과 관련된 권리인 근저당권에 있습니다.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죠. 동과 관련된 가장 빠른 등기부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 소멸 기준 권리 이후로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이죠. 보다 빠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전입이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볼 때 근저당인 소멸 기준 권리보다 빠른 이 두 권리는 매각으로 인수되는 것이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고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보다 뒤지는 순위죠. 따라서 우선 변제권도 이자는 권리 순위에 비춰서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위가 되는 것이죠. 이 금액까지 돌아올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류권자인 이자들의 세금이 당해세 또는 지방세지만 그 과세 시점이 이자보다 빠르다면 마찬가지로 순위는 밀릴 수밖에 없겠죠. 토지 등기부 내용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근저당권이 검호와 같은 날짜에 등기되었고 이 권리가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멸 기준 권리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공동담보를 묶었으면 모르겠는데 건물이 뒤에 지어져서 주가 설정되게 되면 날짜가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등기부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대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확인이 되는 걸 간과하지 않을 수 없겠죠.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현황조사서 확인 못합니다. 매각 물건에 있어서도 확인 못하는 것이죠. 이해관계인만 법원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 등기부를 확인하기 전 이렇게 요약된 사항을 보니 2018년 12월 31일 소유권 이전을 했답니다. 보다 빠른 2014년 3월 27일 전입을 했답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이제 등기부 내용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 현황서상에 임차인은 김모 씨라고 합니다. 이자가 등기부상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 임차인이 배당을 신청한 이 점유기간의 인도일과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상의 인도일은 틀리답니다. 등기부를 보자마자 바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유권 보존을 2014년 5월 15일 마쳤답니다.
임차인은 2014년 3월 27일로 확인됐었죠. 소유자가 김모 씨랍니다. 현재의 현황서상 등록된 임차인과 동일한 것이죠. 전입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은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준공을 받고 건축물 대장이 나와야 이렇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에 건물이 완공되면 전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소유권 보존, 즉 신축한 자, 이 건물을 지은 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 박모 씨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주거용 임차인의 전입은 2014년 3월 17일 했다고 하지만 이자는 최초의 전입이 소유권자로서 전입이었습니다. 이자가 소유자란 것은 등기부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 소유자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마친 그 다음날 0시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죠. 그 다음날 0시를 하면 2019년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멸 기준일보다 늦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의 대항력은 없는 것입니다. 경매 공매에서 대항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매각으로 모두 소멸되는 것입니다. 잔액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요약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 전 소유자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입찰하기 전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임차인이 등기부상 등록된 자였다면, 이자가 전 소유자였다면 이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인 것이죠. 이번 시간은 전 소유자가 당해 경매에서 임차인일 경우 그자의 대항력을 언제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존 판례의 내용을 접목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는 경매 입찰을 할 때 반드시 등기부를 한 번 더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